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내 먹는 샘물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는 삼다수 생산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주도 개발공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605명을 대상으로 단체 협약 체결 관련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97.26%로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고 오늘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쟁의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노조 측은 근로자 처우와 함께 열린 경영 실현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두항과 사라봉을 오가는 유람선이 운항 중단 6년 만에 재취항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도두항을 이용하는 낚시 어선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2010년 국가 마린항으로 지정된 제주시 도두항. 요트와 낚싯배가 항내 계류장마다 빼곡히 정박해 있습니다. 2013년 운항을 중단했던 유람선도 재취항을 위해 선석에 대기 중입니다. 당초 9월에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었지만 낚싯배 선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선주들은 도두항이 포화된 상태에서 대형 유람선까지 운항하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좁은 항에 지금 어선, 낚시어선, 유람선 이래 막 세 개가 지금 포화돼가 있어갖고 지금 그렇게 좁은 게 문제니까 배를 안전하게 접안을 해야 되는데 3중, 4중, 어떨 때는 7중으로 되니까. 유람선 측은 억지라는 주장입니다. 이미 10년 넘게 더 큰 배로 운항을 해왔지만 사고가 없었고 하루 3차례만 운항하기 때문에 다른 낚싯배나 어선에 큰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550톤, 지금 현재 해미로보다 더 큰 배로 운항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원은 최근 낚싯배 선조들이 제기한 공유수면 사용허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본안 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면적 변경 허가와 사업 면허를 발급해주는 제주시와 해경은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검토를 보류하겠다고 밝혀 유람선 재취항은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금 활동이 진행 중인데요. 십시일반 정성이 모아지면서 사랑의 온도탑 온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때문인지 개인 기부자들의 참여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장에서 20년 넘게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김복임 씨. 추운 계절이지만 오히려 이맘때 마음은 훈훈해집니다. 해마다 12월이면 시장 분요회 상인들과 함께 1년 동안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기 때문입니다. 기부 활동에 참여하는 상인만 50여 명. 가진 것을 나누자 마음이 풍요로워지면서 16년째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또 뭔가 모르게 또 뿌듯함 있고 또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그러한 또 어려운 이웃 그 할머니들이나 그런 데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니까. 연말이 되면서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달 20일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결과 지금까지 접수된 성금은 20억 원, 목표액의 42%를 달성해 지난해보다 8억 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기부자 참여는 전체의 28%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42%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개인 기부는 기부 문화의 근간이 되며 그 나라의 기부 지수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부가 줄어들게 되면 기부 문화가 위축되어 전체 기부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성금 모금 목표액은 47억 원. 경기 침체 속에 남을 위한 기부가 줄어드는 요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사랑의 마음이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의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전성태 부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에서 자리를 옮겼으며 현재 공공기관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5급 사무관 승진자 31명을 발표하고 다음 달 15일 정기 인사를 예고할 계획인데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일선에서 물러나는 3급 이상 고위직이 9명이어서 인사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웰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웰리스라는 표현은 좀 낯설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강을 뜻하는 피트니스와 행복을 의미하는 해피니스에 웰빙이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최근에 관광에까지 접목되고 있는데 웰니스 여행의 사례가 충주에서 선보였습니다. 임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마다 커다란 놋그릇처럼 생긴 도구를 안고 강사의 지시를 따라합니다. 숨 들이쉬고 티벳이나 네팔 등 히말라야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노래하는 그릇이란 뜻의 싱잉볼을 이용한 명상입니다. 소리와 파동을 가진 에너지로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균형을 잡기조차 힘든 자세 연속, 바르게 서고 걷기 위한 기능 근육을 정렬하고 강화하는 요가입니다. 근골격계를 안정적으로 발달시켜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41가지의 프로그램이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충주에서 선보였습니다. 3대 가족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가족 등 100여 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요가 하니까요, 되게 힐링이 되는 느낌? 되게 행복했어요. 같이 뭔가 이렇게 체험을 한다는 게 좀 색다르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좀 더 건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치유와 회복, 위로 등 건강 요새 관광을 가미한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웰니스 여행이란 이름으로 기획됐습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치유와 회복과 위로가 있는 이런 행복한 여행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웰니스 관광은 살림과 한방, 명상 힐링, 뷰티 스파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여행 상품으로 개발돼 일반화된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웰니스 관광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인식이 이제 확산되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러한 것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죠. 이 웰니스 관광을 통해서 정신이나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 될 겁니다. 현재 전국의 41곳을 웰니스 관광 적합 장소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는 앞으로 웰니스 관광 확산을 위해서 홍보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구경과 먹기 위주의 기존 여행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챙기는 신개념의 여행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폐교가 된 학교가 지역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혜의 바다로 불리는 도서관은 경남에서는 2번째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0m 높이의 공간이 책들로 빼곡하게 가득 찼습니다. 3,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9만 7천 권의 책을 갖춘 도서관입니다. 지난 2월 폐교됐던 김해 주촌초등학교가 복합 독서 문화 공간인 이른바 지혜의 바다로 재탄생했습니다. 폐교였던 느낌 없이 건물이 너무 예쁘고 좀 공간이 잘 활용돼서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혜의 바다는 경남교육청이 버려진 폐교를 독서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도시 재생 사업의 하나로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김해 시민들, 인근의 양산, 창원 쪽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을 저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다양한 테마의 독서 공간은 물론이며 체험 공간과 동아리 활동 공간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도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국가 공휴일을 제외한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중 무휴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4월 창원에 이어 김해의 두 번째로 문을 연 지혜의 바다를 다른 지역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폐교를 활용해 만들어진 김해 지혜의 바다가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북서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며 온화하겠는데요. 오늘 최저 기온은 8도로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다만 한라산과 산간도로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구간이 있어서 결빙되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8도, 동부가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5도, 동부가 14도, 북부와 서부가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 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크리스마스인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 주택 매매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 지역 주택 매매량은 6,990건으로 지난해보다 18.1%, 그리고 최근 5년 평균보다 31.3% 줄었습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1,200건으로 5%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대출 규제와 인구 유입 정책 등으로 제주 지역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매입 대신 전월세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의 다문화 혼인과 이혼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이뤄진 다문화 혼인은 433건으로 전체 혼인의 12%를 차지해 다문화 혼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다문화 이혼도 전체 이혼의 11.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제주도와 행정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축물 내진 성능 자가 점검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은 자가 건축물의 내진 설계 반영 여부와 내진 성능은 물론 건물 지진 위험도가 높은 경우 보강 공법 사례와 비용 등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17년 말 건축법 개정으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강화됐지만 도내 내진 보강 건축물 비율은 매우 저조합니다. 제주도는 물차도름 자연휴식연재 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자연휴식연재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인데 물차도름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제주도는 송악산 정상과 문석이 오름, 도너리 오름 등 4개 오름에 대해 휴식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JDC는 스마트시티 실증단지를 새로 만들지 않고 첨단 과기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등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DC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교통과 쓰레기, 상하수도 처리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대신 지역 사업과 연계해 단지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심지에서 추진되는 상하수도 등 토목공사에 대해 현장 여건에 맞는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 기준이 수립됐습니다. 제주도는 토목공사 설계 적용 기준을 개정해 당초 4억 원 미만의 소규모 토목공사에 적용되던 설계 기준을
일반 토목공사까지 확대해 현장 여건에 따라 최고 50%의 할증률을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토사의 경우 당초보다 운반 거리가 달라질 경우 실제 거리 정산 등으로 계약 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